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5월 말에 이제 신한정권의 이제 엄민영 연구원의 리포트가 나왔죠. 최국 정책 시밀러의 수혜를 받고 관세 우려는 완화되면서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주가 23만원대 리포터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에서 이제 앱토주마, 오리지널은 이제 로슈의 악템나입니다. 앱토주마의 국내 판매 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가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 강보합세인 16만 1,0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앱토주마 국내 판매 개시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프리필드 팬이죠. 그래서 SC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은 로슈의 악템나고요. 그래서 성분명은 이제 토실리주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액토주마는 체내의 염증 유발을 관여하는 인터루킨은 이제 그 백혈구에서 이제 그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단백질인데 인터루킨은 뭐 1번부터 해서 뭐 36번까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인터루킨 중에서 인터루킨 6 단백질을 타켓으로 해서 염증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인터루킨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타켓들이 기존의 이제 사이토카인 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뭐 다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여기 이제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471명 대상으로 CTP47 글로벌 3상 연구에 따라서 유효성 그 다음에 기존 오리지널과 동등성, PK,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지난 1월달, 2월달 미국 유럽에서는 액토주마의 품목 허가를 일단 획득하고 국내에서는 이 IB 제형의 액토주마 이제 주사 형태를 퍼스트 무브 형태로 이제 확보한 바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2월 달에는 SG 제형의 액토주마 피하주사 품목 허가를 획득해서 그러니까 IB 뭐 SG 제형 다 이제 품목 허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약제 등재 과정을 거쳐서 이달제 출시하면서 경쟁 바이오시밀러 시장 어떤 선정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자동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프리필드니까 일정 양이 이제 정해진 대로 이제 투여가 되는 그런 어떤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사기 설계를 했기 때문에 투여 편의성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만큼 나가니까 안전성도 이제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기존 경쟁 제품은 외부 투약 버튼을 눌러가지고 직접 이제 뭐 인슐린 주사 같이 이제 하는 어떤 S 제형이라면 요 이제 프린필드 시린지 형태는 피부면에다가 주사기를 이제 누르면 바로 이제 약물 투여가 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시험을 통해서 사용기한도 3년 정도, 그래서 경쟁 약물 대비해서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IB 제형이어서 S 제형의 출시로 경쟁 우위를 뭐 확보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의료진들은 이제 IB 제형 같은 경우에는 S 제형보다는 흡수율이 빠르니까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이 심해졌다가 완화됐다가 뭐 이런 리스버션 됐다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뭐 처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국내에 이제 판매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램시마, SC, 트룩시마, 오주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에서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더 늘어서 지금은 12개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포터 관련되는 부분 내용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 올 31일에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엄민영 연구원에. 그래서 투자 판단은 매수고 상승 여력이 최근에 이제 뭐 15만원, 52주 신저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6만원권에 와서 지금 목표 주가는 23만원 대비면 44%의 어떤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리포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많은 하두가 되어 있던 게 그 약가 인하라든지 간세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셀트리온 같은 더 많이 빠졌는데, 이 최국 그 정책의 시밀러는 오히려 수혜고, 이 간세 우려 관련되는 부분들도 완화 의견으로 이제 매수 의견을 뭐 제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바이든 때도 이제 IRA 때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트럼프 이번하고 계속 이제 됐던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그 미국에서 약가가 다른 경쟁국 대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뭐 높기 때문에 이런 오리지널 이제 의약품의 빅파마를 약가 인하로 견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밀러 판가는 낮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서정진 회장도 이야기한 거고, 이런 이제 약가에 대비해서 시밀러의 우려로 시밀러가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국 정책과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약가가 높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의료비 증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메디케어 재정 건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해서 재정 관련되는 부분의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거죠. 그 빅파마와 직접적인 약가 인하 협상은 약가 조사기관이라든지 빅파마 로비, 약가 협상기관 부여 등이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재정적인 부분으로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더 적극적인 도입이라든지 이런 완화 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바이오시밀러가 116개가 승인되어 있는데,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는 한 러프하게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의 보험의 어떤 재정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가,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램시마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오리지널을 2017년도에 이미 압도했는데, 미국에서는 출시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지금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밀러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완화로 셀트리온에는 이제 정책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든의 IRA 약가 인하 신규 목록은 내년도 2월에 발표가 됩니다만, 동사 출시 예정인 오리지널 의약품은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밀러 판가 영향에도 뭐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최국 정책으로 약가가 낮아질 경우 빅파마들은 이제 그 외 국가들의 약가는 뭐 인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타 이제 국가들의 이 바이오시밀러 도입은 또 같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진펜트라의 성과들이 아직 안 나오면서 목표 주가들이 하향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최근에 15만원대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23만원대로 소폭 상향하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작년부터 이제 기대되었던 신제품, 결국 이제 진펜트라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분기보다는 좀 더 좀 공격적인 이제 매출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감소,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을 계속 이제 이끌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규제 완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세포주 배형이라든지 티터 개선을 통해서 단가 관련되는 경쟁력은 셀트리온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 최근 환경 변화에도 수혜가 가능한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목표 주가를 엄민용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23만원대로 지금 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에서 언더퍼폼을 하면서 5월달에 15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추가적인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시킵니다만 상승도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5만원권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16만원권 다시 이제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은 여전히 보시게 되면 5월달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영향으로 일단은 이제 15만원권에서는 앞자리를 좀 바꾸어서 16만원권 올라와서 오늘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16만 2천원인데 장중에 16만 1,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래도 16만원권은 이제 지키고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태깅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1분기 말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 어떤 구간에 갈 건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나올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려면 필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수에 관련되는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윗단에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도는 어떤 모습들을 확인하면 좀 더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흐름, 지금 3년째 바닥 흐름에 박스권 흐름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 부근에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음봉의 저항대가 17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뭐 1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7만원, 18만원 구간을 넘어가야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그러니까 20만원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는 17만원, 18만원 이 구간, 그러니까 4월 달에 미끄러 내려왔던 이 구간이죠. 트럼프 관세 관련되는 부분으로 시장이 같이 빠졌을 때 내려오고, 시장이 반등할 때 오히려 셀트리온은 이제 시가총액도 밑단으로 가면서 박스권으로 갔던 이 부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6월 달에 나올지 여부를 요 이제 차트 구간에서 거래량 유입과 더불어서 수급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